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장 유전자와 암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병원균과 관련돼서 암이 유발되는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병원균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 바이러스의 만성 감염에 의해서 세포의 변성 또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만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위암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고 하는 박테리아 계열도 위 점막 세포의 이제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상피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즘 백신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자궁경부암 또는 피부에 이제 유두종이라고 해서 사마귀 같은 그런 형태의 세포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뭐 백신 맞은 이후에는 상당수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또는 병원균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암세포의 생성 같은 경우도 일반 세포가 하루아침에 암세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뭐 외부 자극이 됐건 아니면 유전적인 변화가 됐건 특정하게 세포가 원래는 이제 유한 증식이죠. 한 50번에서 60번 정도의 증식을 하고 나면은 사멸하게 되는데, 그러한 작용을 하지 못하게끔 해서 무한 증식하는 그런 형태로 세포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요. 뭐 셀 사이클이라고 하는 세포 복제와 관련되어 있는 세포 주기가 변화가 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포가 이제 무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가 오랜 기간 동안 숫자를 늘리고 그룹을 만들게 되고 이제 종양의 덩어리 형태로 해서 암을 유발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병원성 질환과 또 연관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유전자와의 변화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그런 패턴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결국에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도 그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단 하나의 포인트 뮤테이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그러한 점돌연변이들이 여러 군데에 펼쳐져 있게 됨으로 인해서 특정한 암 억제 유전자 또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그러한 유전자들이 발현을 못하게 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세포의 주기 조절이 이제 망가지게 되겠죠. 뭐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또는 우리가 원바람 유전자라고 그래서 프로토온코진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상적으로는 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조절해주는 유전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로스 팩터들이 나와서 재생을 하게 되죠. 그 재생 과정에서 세포가 다시금 증식을 하게 되고요. 그 증식된 세포가 오래된 세포의 사멸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재생이라는 측면인데요. 어렸을 때는 세포의 사멸 속도보다 재생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세포가 건강하게 활성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겠지만, 그러한 이제 세포 증식 작용이 약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바로 노화입니다. 유지하는 능력보다 세포의 죽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그게 이제 노화겠죠. 근데 그러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자 하는 이제 항상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잘못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상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유전자의 변화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적 위험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세포 증식 억제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세포가 어느 정도 증식을 하면은
증식을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절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유전적 대물림으로 생기는 암을 이제 가족성 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패밀리어 캔서 또는 유전성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같은 생활 공간에서 유사한 음식을 먹고 유사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몸의 유전자의 발현도 유사한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떨어져 살아서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과 다른 식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암 발생도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같은 식생활,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유전적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 더 많은 수의 일반적인 암들에 비해서 유사성을 가진 그런 암들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암의 위험성은 다양한 유전자의 표현율을 보이는 우성 또는 열성 돌연변이의 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열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성 뭐 표현이 되면은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열성 표현은 되지 않지만 열성 유전자가 누적이 되면은 발현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이유는 사람은 2배체의 유전자를 갖고 있게 쌍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23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체세포 유전자 그리고 생식세포 유전자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22개의 체세포 유전자 소마틱 지놈이 있고요. 나머지 2개는 XY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23개, 세 쌍이니까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쌍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 유전자를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염색체 쌍의 두 구성체는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동일하다는 얘기죠. 상동, 호몰로거스 크로모좀이라고 부르고요. 그 각각의 호몰로거스 크로모좀,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알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각각 그 유전자가 둘 다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주어진 염색체의 두 대립 유전자가 동일하면 동형 접합성에서 호모자이고트라고 부르고요. 다르면 헤테로자이고트, 이형 접합성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형 접합성이어야지 발현이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열성이고요. 여기 있듯이 대립 유전자 중 하나는 우성이고 다른 하나는 열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표현율이라고 해서 페네트랜스 실질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단 내에서 주어진 우성 또는 동엽, 적합성, 열성 대립 유전자가 나타내는 예상되는 특성 발생 빈도라고 하는데 우열의 법칙이라고 해서 3대1 비율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 2대 1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유전자를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각각의 염색체에 유전자가 당연히 동일하게 존재하겠죠. 그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동형인 경우 또는 이형, 그러니까 라지, 스몰 이런 식으로 형태가 다른 같은 유전자인데 형태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동형 접합의 우성 형질, 이형 접합의 우성 형질. 우성을 이제 캐피탈 라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CC 이것도 이형 접합인데 우성은 C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의 90% 정도가 우성 형질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제 완전 유성이 아니니까요. 불완전 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대부분은 불완전 우성이 많습니다. DD, 스몰 D죠. 그러니까 열성인 동형 접합인 경우 그러니까 열성 형질 D라고 표현을 하고요. II, 동형 접합 열성인데 뭐 개인 80%라고 하면 20%는 여기에 형태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불완전한 80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유전자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 알리라고 표현하고요. 이 유전자가 크로모좀 5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크로모좀 5번의 한 쌍이 되겠죠. 이 두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유전자 변이에 의한 어떤 암 발생의 예입니다. 그래서 망막 모세포종, 망막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유전적 질환인데요. 뭐 비유전적 형태로 안구에 발생하는 희귀한 소아암 형태입니다. 세포 증식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전이 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포 증식 억제, 튜머 서프레서진, 발암 억제 유전자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또는 셀 사이클 조절 유전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계도를 살펴보면은 여기 있듯이 남성이 네모, 여성을 동그라미로 해서 파이로제니툴이라고 하는데, 가계도를 쭉 살펴봤을 때 이제 적색으로 표시된 게 망막 모세포 이제 유발된 그런 가족이고요. 뭐 우성 열성을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아빠가 환자였고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쭉 출산을 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한 명만 4분의 1 비율로 환자가 나타났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다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가계를 봤을 때 아마도 이 망막 모세포종은 여성 유전자에 더 근접성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남성이 돌연변이인 경우 여성이 돌연변이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뭐 두 형질이 둘 다 남녀 구분 없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성일 경우는 뭐 반, 여성일 경우 3분의 1, 3분의 2, 그리고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열성 유전자의 그 망막 모세포종을 유발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암이 어떤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가계도를 가지고 이제 이제 가족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투힛 모델은 망막 모세포종이 발생을 유발하기 위해 두 번의 돌연변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두 번의 돌연변이가 있어야 이 가족성 망막 모세포종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부분이 다 상동염색체가 대립 유전자상에 돌연변이가 있을 때 환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한쪽만 있을 경우는 50%. RB라는 거 레티노블라스토마라고 E2F라고 하는 전사 개시인자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단백질인데요. 여기 표현된 것처럼 원힛 같은 경우는 발병하지 않는 경우이고요. 요 원힛이 대립 유전자가 두 번째 사본에서 돌연변이가 이제 단일 망막 세포에 일어나게 되면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힛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 투힛 두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면서 그 대립 유전자가 한 싹 모두 암 돌연변이를 유발할 때 암이 유발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가족성 모든 가족이 50% 가진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산발성이라고 표현해서 모두 암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전적인 전달에 의해서 가족 특이성을 띠기 위해서는 최소 두 제너레이션이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된 거죠. 두 번째 돌연변이도 단일 망막세포에서 뭐 일어나면은 이 사람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람이 세포에서 돌연변이율은 세포 1회당 100만 분의 1 정도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세포는 계속해서 복제를 하고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가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가능성 극도로 낮겠죠. 실제 환자의 발생 퍼센트도 굉장히 낮습니다. 레티노블라스토마 유전자가 포함된 13번 염색체가 연관이 있다는 게 알려진 거고요. 이 RB 유전자를 물려받은 어린이는 망막 모세포종 표현율이 90%.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면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는 산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레티노블라스토마 RB 유전자는 세포 증식 억제자다. 구체적으로는 세포 주기 조절을 조절하는 그런 프로테인입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 튜머 서프레서진이라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고요. 여기 있듯이 망막 유세포종의 타겟 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대장암이에요. 그러니까 APC 유전자 돌연 변이가 유전되어 발생하는 대장암 증후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이 APC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그런 유전적 암 유발 형태입니다. 끔찍하죠. 가족성 선종 용종 대장 용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암 검사한다고 대장 내시경 통해서 용종 뜯어내고 이러는데 그게 상피 세포 쪽에 이렇게 알갱이처럼 생겨나는 그런 용종인데요. 여러 개 있으면은 그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으로 침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상 증식을 하게 되면 암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성 선종성 용종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시스 코일 해서 APC 유전자의 억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APC 유전자의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투힛 모델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립 유전자 두 개가 다 돌연변이가 돼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윈트 시그널링이라고 해서 베타카테닌이 세포를 증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데요. 윈트 신호 경로, 전달 경로 억제하는 이 APC라는 단백질을 생산함으로써 세포 증식 억제를 한 효과가 이제 있는데 이 APC 단백질의 기능을 유발하는 APC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윈트 경로가 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포 증식이 활성화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선종성 용종증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될 질병은 이제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요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은 튜머 서프레서진 동일합니다. P53, P53 유전자의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RB도 그랬고 APC도 그랬고 결국에는 세포 증식 또는 세포가 돌연변이 생겼을 때 사멸시키는 조절 유전자들의 문제가 생기면 암이 유발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암에 대한 감수성이 부모로부터 이제 후손에게 전해진다라고 되는데 뭐 이 의미는 결국에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다라는 거는 암의 발생 유발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골육종이나 유방암, 백혈병, 뭐 부신, 뇌종양, 위암, 대장암, 폐암 이게 대부분의 암이죠. 주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이 P53라는 P53 유전자 대표적인 튜머 서프레서진 종양 억제 유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실제 발생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유전적으로 모든 환자 자손에게 다 암을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유발된 환자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암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P53의 돌연변이가 전달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자손에게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유전자가 쌍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라고 하고 그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암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유전자를 전달받은 자손은 암이 유발이 안 될 거고요. 돌연변이 유전자를 전달받은 자손은 암이 유발이 되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면은 암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세포 증식을 제한하는 유전자의 결함이라고 표현했죠. 결국엔 세포 증식 조절 또는 세포 주기 조절
단백질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생한 유전성 암 증후군 공통점이 종양 억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대부분이 많이 있고요. 높은 위험도로 돌연변이를 유전하게 됩니다. 90에서 100%. 그러니까 이 종양 억제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가족력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이 되면 이제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유전적 결함을 물려받을 가능성은 50%, 50-50. 유전적 결함을 받지 않은 50%의 아이들은 암에서 안전할 수 있고요.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 돌연변이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돌연변이를 유전받은 아이 같은 경우는 50% 빈도로 본인이 암이 유발될 수 있고요. 또 그 암도 자신의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의 비활성화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종양을 억제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같은 종양 억제 유전자 안에서 발암 물질이 유도한 돌연변이는 비유전성 암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환경 호르몬 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선 물질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UV 자외선 기타 등등 뭐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온코진 물질들이 온코젠들이 유전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비유전성 암을 유발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세포 증식과 관련되어 있는 조절을 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나 이런 유전자들은 매우 특이적으로 유전이 되고요. 그 유전의 유무에 따라서 50% 이상의 발암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 선제적으로 이런 발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의 사례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유전자의 서열을 검증을 해보면은 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중에 폐암이 있었다, 아니면은 뭐 대장암이 있었다, 다른 유전적인 암이 다량으로 발생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정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 세포 증식을 제한하는 문지기,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들인데요. P10, APC, RB, P53, NF1, NF2, 뭐 VHL, 그리고 윌슨 투머, WT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암을 우성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암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종양 억제 유전자, 뭐 DNA 수선에 관련되어 있는 DNA 리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서 포인트 뮤테이션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유전자 서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수선을 해서 원래 유전자도 또 두 가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닥이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해도 상보적인 다른 가닥이 있기 때문에 리페어가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그런 리페어하는 수선 단백질들의 ATM, 뭐 BL, 뭐 브라카,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카가 이제 뒤에 이제 유방암과 관련해서 소개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암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아까 앞에서 비용종성 대장암이라고 하는 그런 암들도 뭐 MSH라고 하는 유전자 아니면 PMS 굉장히 뭐 딱 어느 정도는 암 유전자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모든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을 유발한다, 직접적인 유전적인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세포의 증식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수선해주는 그런 유전자들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더 많이 유발이 되고요. 그런 돌연변이는 후대에게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유전이 된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전성 이제 암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이런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있고 가족 내에서 유전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적인 거하고 비유전적인 거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놀고 있는 뭐 색소성 건피증이라고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외선에 대해서 피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햇빛을 받으면 쉽게 세포 손상이 발생하고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유전적 위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DNA 수선과 유전적 안전성에 작용하는 유전자들, 아까 소개시켜준 보라카가 대표적인 I라고 BHP나 뭐 이런 유전자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문지기하고 관리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리페어하는 것들은 이제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케어테이커, 가장 이제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유전자들을 이제 문지기 유전자, 게이트 키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소개된 대표적인 유전자들, 셀 사이클 조절하거나 실질적으로 종양 억제를 시켜주는 그런 유전자들입니다. 레티노블라스토마, APC, 그리고 P53. 세포 증식 억제가 주 기능인 그런 단백질들이죠. 그래서 게이트 키퍼라고 얘기하고요. 케어테이커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뭐 다량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DNA를 어느 정도 유지, 보수해서 계속 정상적으로 리페어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작용을 하는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이 앞에 그림이 나왔던 이제 색소 건피증, 일광에 의해 유도된 피부암에 대한 유전적인 높은 감수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열성 암 유전 증후군으로 양쪽 부모로부터 모두 돌연변이를 물려받아야 발암률은 뭐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앞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듯이 확률적으로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두 개, 아빠 두 개가 대립 유전자가 이제 섞이게 되는 거니까 비율은 1대 2대 1.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성 형태를 갖는 게 1, 헤테로 우성과 열성이 섞이는 게 2, 50%죠. 그리고 열성만 갖는 게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5%, 50%, 25%가 되겠죠. 네. 우성만 따지게 되면 75%, 열성은 25%입니다. 그러니까 두 유전자가 다 돌연변이여야 암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뭐 정상하고 복균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복균자가 헤테로 반수체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암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5% 비율로 호모자이고트 형태로 열성 유전자가 만나게 되면은 색소 건피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절제수선, 익시전 리페어라고 하는데 잘라내고 새로운 것을 상보적인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채워 넣게 되는데 손상된 지역을 절단한 후에 그 공백을 정상적인 뉴클레오타이드 서열로 채우는 뭐 그런 절제 수선을 해주는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돌연변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열성 유전자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발생 비율은 25% 미만으로 낮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의 결함으로 비롯된 고위험 암 증후군의 유전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열성 같은 경우는 두 유전자가 다 호모자이고트 형태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25% 가능성으로 이제 암을 유발하게 될 거고요. 우성암 위험 증후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성 유전자, 그러니까 50%만 갖고 있어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일 돌연변이를 받을 확률이 이제 50%이고 단일 망막세포 중에서 두 번째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가 한 약 90% 확률이니까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암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성 유전자 같은 경우는 발병률은 유전적인 유전에 의해서 발병하는 확률은 낮지만 더 확실한 확률로 나타나는 거고요. 우성 같은 경우는 투 힛 모델이라고
표현했듯이 두세 대가 지나가면은 암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두 사본이 모두 유전되어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성 암 위험 증후군 같은 경우는 유전되어 암 발생의 높은 위험을 주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유전자의 두 번째 사본의 돌연변이가 실제로 암 발생하기 전에 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우성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겠죠. 네. BRCA라고 해서 브라카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케어테이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선 유전자 작용을 수선 작용을 하는 단백질의 유전자이고요. 이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유방암 발생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령적으로 어렸을 때 유전적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그런 환자들인 경우 보면은 1940년 이후 출생한 경우는 돌연변이 퍼센트에 따라서 암 발생이 굉장히 일찍 일어나죠. 이 전 출생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암 발생률이 천천히 위험성이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뒤쪽에 새로 유전적 돌연변이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세대들이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BRCA 돌연변이로 인한 유방암 발생 위험에 미친 수생연도 영향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BRCA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퍼센트 확률적으로 더 높아질 테니까 실질적으로 이 BRCA 유전자가 유방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을 해주는 거죠. 유전적 위험, 다른 유전자들과의 문제점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원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제 원발암 유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획득 돌연변이라고 표현했는데 제2형 다발성 내분비성 종양에서 원발암 유전자의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 유발된다라고 했는데 gain of function이라고 표현했죠. 원발암 유전자는 원래 세포 증식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세포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근데 그런 원발암 유전자의 돌연변이 획득으로 인해서 암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종양 억제 유전자가 기능 상실, 유전된 면역 기능 및 대사 효소의 다양성은 암 유발 위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면역 기능이 결핍이 되면은 그 돌연변이를 수선할 수 없게 되고요. 또는 돌연변이가 발생한 세포를 제거할 수가 없게 되면은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능 상실성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종양 억제 유전자와 원발암 유전자가 어떻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느냐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발암 유전자가 원래 있는데 그 원발암 유전자의 기능적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현을 더 유도를 하게 되면 암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을 손실하게 되면은 다음 세대로 그 유전자가 전달이 될 거고 암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유전적인 부분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바이러스 감염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적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연치 않게 원발암 유전자나 종양 억제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 이제 암이 우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형태가 일어났을 때 빨리 면역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게 안 되면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지나면서 암으로 발생을 해 가겠죠. 슬로우 에이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슬로우 에이징을 하면서 면역작용을 적당히 유지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암의 발생도 굉장한 부분, 많은 부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가족력 상에서 그런 이제 발암과 관련돼 있는 유전
질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유전 형질을 한번 검사를 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후천적으로 담배, 술, 좋지 않은 영양 상태, 신체 활동 부족, 운동 안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암 발생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에이징이 되면은 더 많이 유발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암의 종류, 이제 폐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거 이제 백인과 흑인을 비교를 한 건데요. 흑인이 암 발생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가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인종 간에 어떻게 보면 백인보다는 흑인이 검진의 기회 또는 생활에서 더 좋은 음식, 좋은 이제 운동 환경 뭐 이런 것들의 관리에서는 좀 멀다. 뭐 그렇다면은 암이 더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교육적 배경을 봤을 때도 뭐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서 뭐 오히려 백인이 더 높죠. 뭐 이런 것들과 교육적 배경에 따라서 암 유발을 비교하기에는 좀 차이가 없고요. 상관관계가 별로 없고요. 인종 간의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환경적 요인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암 소인, 그리고 암의 원인이죠. 그러면 유전적 검사는 위험뿐만 아니라 이득도 있다. 발생 가능성의 위험을 뭐 일찌감치 알려주고 또는 가능한 혜택이죠. 불확실성의 종식, 돌연변이 가능성 배제, 의료 관리 향상,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위험도 여부 확인, 임신 산하 선택을 위한 사전 정보. 뭐 내가 암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뭐 모호한 결과라고 하면은 불안을 증가시킬 거고요. 결과로 인한 불안감, 예방 전략이 뭐 안다고 해서 어떡할 건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차별, 가족 관계의 위기, 뭐 이러한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유전자와 암의 그런 관계를 말씀드렸고요. 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 중에서도 특히 유전이 되는 가족력의 관계가 있는 유전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매번 캐치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안 좋은 외부 환경을 줄인다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식들을 가지고 계시면은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데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요. 토론을 갖고 이제 궁금하신 것들 톡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